안녕하십니까. 등산도 동화쌤입니다. 이거 뭐 독해하는 방법은 많이 해줬죠? 네. 자르는 방법도 그냥 오늘은 내가 그냥 읽을 거예요. 네? 네. 제 방식대로 쌤 방식대로. 제 방식대로 그냥 읽을 거라고요. 네. 파란색으로 읽어야지. 자,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 타인이 나를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게 되면 저 시선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면 타인이 하면서 너 이걸 하라고 하는데 억지로라도 빨리 해야 되나? 이렇게 자꾸 타인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러려면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면 보통은 자기 주체성을 길러라. 이게 정답일 수 있는데 주체성으로 본인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판단하고 해라. 이게 정답일 수 있는데 그런지 아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일반적인 거죠. 어떤 행사에 갔는데 다른 누군가의 반응으로 인해 여러분이 어떤 행사에 갔는데 행사입니다. 상황은. 어떤 도 지우고 행사인데 다른 누군가의 반응으로 그러면 행사에 갔으면 나는 강연자거나 아니면 춤추는 아이돌이거나 이런 건데 관객이 반응을 하겠죠. 반응으로 인해 여러분이 완전히 못 올 때 온 것처럼 썰렁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지? 하는 걸 느낀 적이 있는가? 그죠? 이 행사를 카리스마 있게 잡지 못했다는 거네, 이 사람은. 카리스마 있게 딱 행사를 가면 해야 되는데, 반응이 썰렁하면 무서워해요. 이 사람이. 엄청 흔들려요. 개콘을 하는데, 여러분이 개콘을 하는데, 관객들이 반응이 썰렁해. 그러면 하나도 웃지 않아. 그러면 당신은 개그맨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가? 얼마나 무서운지 느낀 적이 있는가? 이런 뜻이네.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저녁 초입 무렵에는, 저녁에 들어가는 무렵에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기분이었는데, 그런데 한 번의 이상한 눈길, 어떤 사람이 이상한 눈길을 봐. 그죠? 또는 약간 어색한 웃음이, 그죠? 네. 저녁 초입 무렵에 환상적인 기분이야. 왜 그렇게 느꼈는지 또 설명이 뒤에 나오겠죠? 왜 그럴까? 환상적인 기분. 한 번은 이상한 눈길, 한 번에 이상하게 쳐다봐. 어색하게 웃어 사람들이. 그러면 썰렁하게 나만 왕따인가? 차림 세상의 죄는 뭐예요? 자, 차림새상의 죄를 저질렀다고 느끼게 만든다. 내 몸매, 내 차림새, 내 옷맵시가 이상한가? 죄를 저질렀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네. 됐어요? 네. 누가 그런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적이 있을까? 누구나 그런 입장이 한두 번씩은 돼본다는 거지. 네. 한 사람이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가지고, 뭐야? 그러면, 나 뭐 잘못 입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뭐 묻었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강연한 내용이나 이런 거, 개콘하는 내용, 이런 거, 입고 있는 옷 모양새, 왜 위아래로 훑어보니까? 뭐가 내가 잘못 들었나? 어디에 뭐 붙었나? 하고, 우리를 초라한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네. 그렇지만, 만약,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한다면, 이 위아래로 흩어지는 사람. 네. 그녀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주 판단할지 상상해보라.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위아래로부터 초라한 기분이 든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을 기꺼이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했다면 초라한 기분이 든다는 것은 가혹하게 판단. 그럼 이 사람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훑어본 사람, 한 사람. 일 경우. 또 한 사람은 우리를 초라한 기분이 들게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들도록 만들죠, 이 사람이. 네. 네? 그럼 기꺼이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한다면 그녀가 이 사람이라면 초라하게 만든 사람이요? 한 사람이 위아래를 훑어보는 사람. 네. 이라면 하고 해석하는 거야. 네. 왜 이 사람은 지시어니까. 네. 그 초라하게 보는 사람, 위아래로 훑어본 사람은 가혹하게 판단했죠. 그죠? 그녀가 자기 자신을, 그러면 그녀도,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주 판단할지 상상해보라. 그러면 자기도 위아래로 보고 막 심란하게 판단하겠죠. 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그저 여러분에게 투사함으로써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네. 내가 내 자신을 알아. 난 잘하는 사람이다. 난 훌륭한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그죠? 네.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은 위아래로 훑어보죠. 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주 판단하죠. 네. 확신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죠. 네. 그 확신이 없는 거를 여러분, 강연한 사람에게 투사를 해서, 그죠? 투사를 해서 쳐다봐도, 그죠? 투사를 해서 쳐다봐도 여러분은 누군지를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무너뜨릴 수 없죠.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옷 속과 피부 속에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옷, 차림새, 피부 속, 피부 속, 그러면 정신적, 내면적 성수 네. 이런 거에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의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의 맞아요? 네. 이런 사람의 애정을 얻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 저 사람 자기 만족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신경 쓸 거 없겠네. 아. 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다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자, 다음.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이렇게 맞죠? 됐어? 네. 타인의 시선,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맨날 훑어보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의 시선을 내가 봐봐야 나는 내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 자신이가 있으면 이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는 걸 돌려서 삥삥 돌려서 얘기한 거죠? 네. 다 됐어요? 네. 자, 다음 거. 기존의 이거 앞에 비엔날레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이걸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이걸. 그냥 볼 건데요. 그래요? 기존의 이념, 생각에 대한 변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비엔날레. 그러면 기존에 어떤 이념이나 생각들이 있는데 이걸 변화시키는 새로운 산물들을 여기다 전시를 하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비엔날레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를 캐치할 수 있는 전시회나 전시물이나 생각들의 흐름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네요. 전시회에서요? 예. 네. 광주 비엔날레, 그럼 전시회, 무대. 전시회도 있고, 행사도 있고, 발표도 있고, 이렇게. 전시회라는 거를. 물품을, 광주 비엔날레에서 광주에 대한 물품, 미래사의 물품 이런 걸 하기도 하지. 비엔날레가 그런 거예요? 행사. 행사 비엔날레라고요? 네. 영어인데 찾아보면 되죠, 좀 이따. 저기 위에 소개가 있어서 그거 읽어봤는데 더 이해가 안 돼갖고. 자, 일단 이렇게 행사로 갔어요. 네. 나는 좀 이따 읽으면 되지, 나도. 네. 오늘날의 예술계에서, 예술 행사인가 보네. 오늘날 예술계에서 비엔날레는, 예술 행사는 현대 예술의 중심 무대이다. 현대 예술이 뭔지, 변화되는 신예술이 뭔지를 보여주는 행사구나. 네. 비엔날레는 우리의 현대적인 삶의 본질, 현대 예술을 보여주고 논한다 뿐만 아니라 자, 파편화된 잘라진 역사와 조각조각된 정체성을 그죠? 네. 그 상황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 세계 박람회와 또한 구별된다. 그러면 세계 박람회는 물건 자체를 보여주는데 네. 물건이나 기술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역사와 정체성을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문화 행사 측, 예술 문화 행사 측면이 강하다는 거네요. 파편화된 역사는 파편화된 거는 역사가 이렇게 했는데 요거의 요 부분, 잘라진 요 부분을 부각해서 보여주지. 그걸 어떻게 비엔날레에서 보여줘요? 자, 이 예술과 역사와 관련된 전시물이나 아니면 토론회나 상황이나 이런 게 있겠지. 행사는. 자, 이전의 정치적인 이론적 구조를 자, 보시면 이론적 구조를
전복시키려는 욕망.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 버리려는 욕망. 이런 흐름, 권력의 흐름, 이런 예술 권력의 흐름, 이런 정치적인 논의를 뒤집어서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욕망은 현대 비엔날레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 이렇게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된다라는 논의의 중심에 있다. 네. 예컨대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를 구성하는 뭘로 구성할 겁니까? 어떤 요소를 넣을 겁니다.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세계적 유명한 큐레이터 RM은 비엔날레라는 개념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영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는 거라고요. 그 전에 있던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변화돼야 되고 예술의 영감을 얻는 행사입니다. 아하. 그것은 현재를 변형시켜야 돼요. 현재를 변화시키고 고정되면 안 돼요. 하지만 변형시키려면 현재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현재를 고찰하고 현대 사회 내부에 보다 큰 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욕망과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표현하게 해줘야 돼요. 비엔날레가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심지어 비엔날레가 선구자고 선도자고 전 세계의 환경에서 예술이 어떤 흐름을 가져야 되는지 정치성이 흐름을 갖는 예술의 정치성에 초점을 맞추는 예술의 정치성이 뭔데? 자, 예술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 어떤 권력적인 상황,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다른 종류, 정치와 예술의 혼종이면서 예언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 2년마다 대규모로 국제미술 전시회네요. 그러니까 미술이네요, 미술. 네. 과학기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첫 전시회는 여기 있었고 그 후에 경년마다 이렇게 해서 행사가 되니까 이 국제미술인데 현대미술. 그럼 이 미술이 뭘 대변하고 있느냐? 사회, 정치, 경제의 모든 문화를 총화하는 문화. 이 문화가 어떤 흐름으로 어떤 상황으로 변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걸 보여주는 과거의 것들도 짚어주지만 현재의 모습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되는지 예술, 문화가 네. 라는 걸 보여준다고. 네. 그럼 다 됐어요? 네. 끝이에요? 이거 안 봐도 상관없네. 됐어요? 그 한마디로 비엔날레는 그 유행의 선도자이다 이런 예술 문화. 이끌어가는. 예술 문화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는. 다 됐어요? 네. 다 끝났어요, 이것도? 네. 자, 영장. 그거 아니에요, 아래. 자, 새로운 관념에 대한 태도, 새로운 생각, 관념, 이념, 생각, 사상들이 나오겠지. 네.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러겠지. 이거 좋은데? 그래서, 이거 싫어. 이거 뭐가 낯설어. 이렇게 두 개가 충돌되는데 점점 이렇게 넘어가겠지. 네. 자, 심지어 사람들이 과학적 방법을 배운 이후에도, 객관적으로 딱 과학을 아니까 과학대로 하면 되는데, 네. 많은 이들은 여전히 정말로 이상한 과학적이지 않은, 정말로 이상하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이를 추구하고 믿고 있었어. 많은 오래된 관념들이, 이 나쁜 관념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 네. 믿기 어렵겠지만, 감염을, 이렇게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는 것도 간단한 일조차, 이거는 과학적으로 간단하게 좋은 거잖아. 그렇죠. 인간의 연대표상, 인간의 연대별 표상, 시대별 표상, 시대별 상황. 연대표상이 시대별 상황. 시대별 상황, 연도별 상황에서는 보면 비교적 최근까지 의료계에서 의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손 씻는 거는 급격히 질병을 줄인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죠? 의료계에 의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라. 손을 씻는 것이 치명적인 열병을 급격히 줄인다는 것이 발견되었지. 네. 서류로도 입증됐지.
네. 근데 이렇게 손을 씻는 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인기를 얻고 이게 당연한 대세가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다고. 됐어요? 네. 그것은 정말이지 이렇게 인기 얻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고 이 손 씻기는 혁명적이고 이상한 일이에요. 왜 씻지? 이해되세요? 네. 그것은 정말이지 너무 혁명적이고 너무 이상했어. 자, 세균과 미생물에 대한 생각은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사실이잖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다 사실이잖아. 세균과 미생물에 대한 사실, 이게 나쁘다는 거는. 네. 그 생각이 뭐라? 질병이 근원이 되지. 네. 고약한 냄새랑 관련이 있지. 분장이 무슨. 세균과 미생물은 고약한 냄새와 관련이 있지. 그쵸. 질병의 근원이 고약한 냄새와도 연관이 있지. 네.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에, 그지? 여러 다른 생각들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생각들의 정당성이 있는. 세균과 미생물에 대한 생각은, 그죠? 네. 요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네. 자, 그럼 그것을 잡아야 되네. 정말이지 너무 혁명적이고 너무 이상했다. 이렇게 손 씻기는 거, 인기를 얻었지. 네. 급격히 줄이지. 네. 서류도 입증됐지. 네. 그렇지만 좀 이상했다고. 뭐가 이상했냐? 세균과 미생물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질병의 근원이지. 아마도 고약한 냄새와 연관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지. 네. 근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입증되고 얻을 때까지, 인기를 얻을 때까지는. 네. 아, 얻을 때까지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다고요?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했었죠. 이 정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생각과 이런 생각의 모든 것으로 이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했다고요? 세균과 미생물의 질병의 근원일 수도 있지만, 뭐, 진짜 그래?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게 다, 진짜 그래? 병 걸려? 라는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네. 전어와 전구를 이미 발명했지. 네. 병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씻는 것은 의사들이 수십 년 동안 그것에 대한 논쟁을 벌일 정도로 이거 정당하잖아. 이거 안 해도 돼. 하는 것처럼 충분히 저항을 했다고. 그러면 새로운 생각은 뭐야, 이렇게. 그걸 인기를 얻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 뭐라고? 논쟁 수십 년 동안 뭐라고? 저항해보셨어. 손 안 씻어도 된다고. 예? 그런데 열병이 급격히 줄었어. 아니, 손 씻는 것 때문에 그렇겠어. 이렇게. 정당성 되게. 서류 입증을 다 했더니, 아니요. 그거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질병의 근원이야. 그러면, 아닐 수도 있어. 다른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 냄새가 나서 그래.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다 했다고. 됐어요? 네.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됐어요? 다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새로운 관념은 뭐라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 끝이네. 네. 좀 말이 좀. 네. 됐어요? 네. 나 이거 제목만 보고 줄거리 만들면 다 그렇게 써놓는데. 근데 좀 막 문장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네, 왔다 갔다 해요. 만들어 놓은 걸 확 줄이기만 해서 그래. 네, 이거요. 이건 아래 문장은 아래 문단은 이해. 어차피 다 알 거예요. 뭐 안 하면 뭐예요. 사람들의 신뢰, 믿음과 충실성을 사람들이 신뢰를 갖는 거는 반복해서 그렇지 믿음을 계속 주고 충실성을 사람들이 충실하다, 성실하고 충만하다, 가득 차다. 그러니까 뭐 성실하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해주면 믿음을 갖게 되죠. 네. 자, 영감을 주는 회사, 영감, 뛰어난 느낌, 발상, 생각을 주는 회사, 장기간에 걸쳐 신뢰와 충실성을 받습. 그러니까 믿음을 주고 충실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회사는, 그죠? 네. 그럼 이게 뭐야, 이거? 브랜드죠. 브랜드. 그래, 네.
신뢰가 있고 충실성을 받는 회사는 우리가 그저 1달러를 아끼는 것보다 더 큰 성취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회사이다. 1달러를 아끼는 것보다 요 회사를 주는 게, 요 회사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더 큰 성취다. 단순히 돈 1달러가 문제가 아니다. 신뢰를 주니까 이 회사는 1달러를 아끼는 것보다 더 오래 쓸 수 있어. 그거는 그죠? 1달러를 아끼는 것보다 날이 갈수록 가치가 더해져. 이게 명품이라는 거죠. 자, 명품, 영감을 주는 회사, 명품을 만드는 회사는 장기간 걸쳐 신뢰와 충실성을 받았어. 네. 그 명품은 1달러를 아끼는 것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해. 우리에게. 네. 역시 삼성 거야, 뭐 이렇게 뭐든지. 더 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느낌, 그죠?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 역시 이거야, 이거는 믿을만해, 이걸 쓰는 게 당연해, 이런 것들. 우리 고향의 스포츠팀이 10년 동안 우승 결정전에 나가지 못했어도, 그지? 네. 역시 우승은 못했지만 우리 팀이 최고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라고. 네. 왜? 오랫동안 열심히 신뢰를 하고 충실하게 이기려고 하는 노력, 저 발전하고 투쟁하고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척에 더 멋있어. 우승팀 거보다. 라는 거야. 그것이 특정 브랜드가 항상 가장 가격에 알맞은 선택이 아닐지라도 비싸더라도 네. 그러니까 명품이지. 명품 브랜드. 네. 우리들 중 일부가 다른 브랜드보다 그 브랜드, 명품 브랜드를 항상 사게 되는 이유라고. 자,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아니든 우리가 전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인 것은 아니야. 우리는 경제 속에서 항상 합리적인 사는 건 아니야. 감정적으로도 살고 여러 가지. 그걸 인정하든 안 해도.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누구도 사랑에 결코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1 더하기 1 해갖고 제일 똑똑한 애랑 제일 똑똑한 애랑 살고 이렇게 하겠네, 순서대 맞춰서.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랑은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고. 그쵸. 누구도 사업체를 결코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왜? 사업을 하면 누구나 다 성공을 할 때만 차리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안 차리잖아. 네. 그건 아무도 안 사려는 거야. 엄청난 실패의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합리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그럼 어느 쪽도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고. 망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매일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실패할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사업도 시작하고 사랑도 산다고. 네. 매일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것, 우리가 그것이나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뭐라고요? 브랜드 파워라고. 그게 더 강력하다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애들 가르쳐 오면서 여러 명 안 가르치고 소수만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건데, 그러다가 성적이 요번에도 다 올랐어. 애들 다 100%. 최고 조금 올라가 평균 9점이요. 그러면서 다 올랐다? 다 올랐으면 나 대박 부자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몇 명 안 가르쳐.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애가 탈락해, 어떤 이유로. 그럼 한두 명 남으면 이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또 누군가가 연락이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가봐. 그냥 다 해결해. 저 사람한테 맡기가 힘들면 해결하게 한번 해봐. 이런 걸로 지금 15년 끌어온 거야. 15년, 20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설명은 힘든데, 가서 맡기면 알아서 다 해줘. 해줄 수 있는 거. 근데 조금 비싸. 이렇게 얘기해. 이해되세요? 네. 그 브랜드라고, 브랜드. 잘 되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와 충실성을 받는 건 뭐야? 반복된 것에 있어 성공하고 충실하게 꾸준하게 해놔서 그 해놨던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지, 브랜드. 명품 브랜드 생각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됐나요, 다? 네. 수고하셨습니다.